안녕하세요. 바이브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개발 담당하는 남두현입니다. 제가 이번 미덥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모션 레이아웃입니다. 이미 소개된 지 조금 지난 라이브러리지만 바이브의 잠금화면을 개발하면서 팀 내에서 처음으로 모션 레이아웃을 써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관련 리뷰를 이제 팀원분들께 하기 위해서 이 장표를 만들게 되었고, 그럴 겸 미덥도 같이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 마스터하고 발표한다기보다는 팀원분들 및 미덥 참여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발표 내용은 기본적으로 모션 레이아웃의 모션 레이아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간략한 소개, 그리고 기본 사용법, 그리고 요소별 분해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브에서 잠금화면 개발 시 문제가 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레이아웃은 복잡한 레이아웃 전환을 위한 컨트롤을 쉽게 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하게 복잡한 전환 처리를 위한 것만은 아니고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맞춰 일어나야 하는 경우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보면은 화면에 마우스들이 이렇게 포인터가 있죠.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기존의 전환 작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콘스트레인트 셋이나 프로퍼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쓸 수 있죠.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에 있는 코디네이터 레이아웃과 닮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션 레이아웃은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 2.0의 의존성을 설정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베타3가 최신 릴리즈된 상태이며 바이브 앱에서도 해당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션 레이아웃은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상속받은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예시해서 보면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속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API 레벨이 18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요. 전체 사용자의 95.9%라고 여러 모션 레이아웃 관련 포스팅에 나와 있긴 한데 낮은 API를 지원하는 앱들이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모션 레이아웃의 이제 간략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기반 클래스로 가지기 때문에 그 속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전환 처리를 위해서 최상위일 필요는 없고 하이 레이아웃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레이아웃과 같이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의한 애니메이션 표현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전환 효과를 콘스트레인트 셋처럼 관리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애니메이션의 씬을 XML로 정의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코드와의 결합도가 낮아지니 유지성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언제나 좀 도메인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션 레이아웃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모션 레이아웃의 모션 씬입니다.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구성하듯이 자식별을 구성하면 되는데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모션 씬이라는 개념이 XML이 만들어 등록시켜줘야 하는데요. 모션 씬이 무엇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보고 간단한 예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걸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모션 씬이란 거는 화면에 필요한 트랜지션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화면 전환, 내부적으로 전환에 필요한 시작과 끝을 씬의 내용을 담은 콘스트레인트 셋, 그리고 화면 전환에 대한 설정, 이를테면 사용자의 스와이프나 클릭을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하겠다든지 하는 트랜지션, 그리고 크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퀀스를 지정할 수 있는 스테이트 세팅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 예제부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모션 레이아웃에 레이아웃을 배치합니다. 기존 코드 작성하는 것 같이요. 그 다음에 콘스트레인트 셋처럼 시작과 끝에 대한 씬을 두 벌로 만들어줍니다. 하나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서 콘스트레인트 셋 애니메이션 실행시키면 애니메이션이 아마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자의 움직임과 상호작용하는 게 모션 레이아웃의 테마입니다. 이제 두 콘스트레인트 셋을 묶어줄 녀석을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앞서 언급한 모션 씬입니다. 트랜지션이라는 정보에 이제 시작과 끝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줍니다. 추가로 스와이프를 통해 트랜지션을 수행한다고 여기 써주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션 레이아웃에 모션 씬을 등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기본 구글에 있는 기본 예제고요.
신방식의 단점은 이제 시작과 끝에 대해서 파일을 두 번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모션 레이아웃에서는 일단 비슷하게도 할 수 있지만 레이아웃을 두 번 만들진 않고 모션씬 내부에 ID 기반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해서 레이아웃 파일을 제거하고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제약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때 주의할 것은 이곳에 제약 조건을 걸면 레이아웃의 조건은 무시가 됩니다. 그래도 required 속성의 with, hide은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이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이 표에 있는 걸 한번 조금씩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모션씬에 있는 constraint set입니다. 레이아웃 XML을 정의하거나 모션씬 내부에 constraint set을 기술합니다. 모션씬 내부에 정의한다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 옵션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구현한 거 한번 예시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constraint set은 이렇게 constraint를 적고 모션이라는 네임스페이스만 다르고 constraint 레이아웃의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추가 옵션을 도착할 수 있는데요. 커스텀 어트리뷰트는 트랜지션 후에 뷰에 입력될 필드를 정의할 수 있고 트랜스폼은 이제 트랜스폼 애니메이션 사용할 때 이제 그것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셋은 비지빌리티나 알파 이제 옵션 등을 더 넣을 수 있는 건데요. 한번 주의해 볼 부분은 이제 비지빌리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비지블 상태의 제어는 이제 모션 레이아웃이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이그노 옵션을 주어 개발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 꼭 트랜지션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상태에 따라서 뷰가 이제 변경될 수도 있겠죠. 어트리뷰트는 이제 해갖고 씬 중에 이제 필드 적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제 트랜스레이트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지션입니다. 이제 이곳에 전환 전과 후에 대한 내용을 바인딩하고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설정합니다. 추가적으로 키프레임이나 옵션을 통해 전환 중에 세부한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nstraint set을 바인딩하는 것은 앞서 살펴봤으니 인터랙션을 등록하는 것부터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클릭과 스와이프가 있습니다. 코드상으로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스와이프의 경우는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의 측면, 방향, 이제 물체와 측면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고 온클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션 클릭을 눌렀을 때 트랜지션이 실행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동하는/거나 애니메이션 없이 이게 툭툭 끊기게 이동하는/거나 혹은 이제 애니메이션 토글 등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스와이프와 클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다음은 키프레임입니다. 이제 저도 운영에서는 사용해보진 않았고 구글의 예제와 개념들을 좀 조사해보고 장표를 만들게 되었어요. 키프레임이란 뜻부터 한번 찾아봤어요. 원래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애니메이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씬을 만들어 프레임의 초에 맞춰 움직이는 것인데요. 키프레임이란 이제 움직이는 프레임 중 중요한 키화면을 정의하고 그 키화면에 맞춰 애니메이션을 진행하여 모든 프레임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션 레이아웃에서도 개념으로는 constraint set 사이에 애니메이션에 대해 특정 포인트 상태를 지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트랜지션 중 애니메이션에 대한 조금 더 세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녀석은 키 포지션인데요. 프레임 포지션이라는 개념을 통해 움직임을 이제 0에서 100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특정 시점,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는 50으로 정했는데요. 중간 지점에 뷰의 위치를 기술을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커브 핏이라고 해서 움직임을 직선으로 할지 포물선을 할지 등 이런 세부 속성도 있고요. 퍼센트의 개념을 이용해서 x, y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퍼센트에 대한 개념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나 봐야 되는데요. 키 포지션 타입을 통해서 퍼센트를 도출하는 좌표계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좌에서 우로 이동할 때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한번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좌표계 개념이 조금 이곳에서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부모 기준을 계산하는 방법, 시작과 끝 위치를 계산하여 백분율을 나눈 방법, 그리고 시작과 끝 위치 사이를 직선 경로로 기준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코드를 통해서 먼저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모를 기준으로 따르는 방법입니다. 해당 코드에서는 %y는 0.25로 되어 있는데요. 부모의 높이를 기준으로 0.25만큼의 위치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0.5로 바꾸게 되면 y축이 변하지 않겠죠. 두
두 번째는 델타 릴레이티브입니다. 시작과 끝에 대한 좌표를 계산해서 백분율로 해서 퍼센트를 정의합니다. 퍼센트 y를 0.1로 지정한 상태고 좌우 이동 상하 45도로 움직일 때 중심에서 이동 거리가 0.1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0.5로 맞추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데요. 0.5로 맞추게 된다면 키 포지션 적용 전과 같고 이후부터는 포물선과 반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패스 릴레이티브인데요. 시작과 끝 사이 경로를 직선 경로로 하여 퍼센트를 계산합니다. 현재는 좌우 이동에 대해서 마이너스 0.25로 키 포지션이 지정이 되어 있고 상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는 마이너스 0.25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그래프를 올려 바꿔보면은 이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키 포지션이 특정 포지션에 대해서 위치를 지정했다면 키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뷰의 속성을 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때만 변화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스케일이나 로테이션 같은 경우가 선언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키 프레임 셋이라고 해서 이제 키 사이클이 한 개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동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할 때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파동 주기나 파동 모양, 이제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그리고 오프셋, 이제 파동의 크기에 대해서 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한번 파동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고 추가 옵션인 헬퍼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션 헬퍼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레이아웃 내부의 뷰로 사용이 되고 트랜지션이 시작되거나 종료될 때 다른 뷰들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 페이드아웃 같이 이런 모션 헬퍼에 관련된 걸 이제 코드로 지정해 놓는다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되면 뷰가 이제 시작될 때 스케일되고 종료될 때 페이드아웃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형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셋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많이 이제 없고 한번 예제와 한번 API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설명에 따르면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상태를 설명한다고 쓰여 있는데 모션 레이아웃에 보면은 트랜지션 투 스테이트라고 해서 위드와 하이 기반으로 트랜지션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추정하는 거를 이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메소드에서는 이제 위드와 하이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위드가 얼마 이상일 때 그리고 얼마 이하일 때 어떤 트랜지션 헤라를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모션 레이아웃은 이제 트랜지션 하긴 좋지만은 이제 내부적으로 터치 이벤트를 이용해야 될 때 이제 이런 충돌이 생기면은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모션 레이아웃 자체가 터치 이벤트를 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스와이프와 이제 뷰 페이지의 스와이프와 모션 이벤트의 이제 스와이프가 이제 겹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 커스텀 뷰를 만들고 이제 모션 이벤트를 직접 제어하는 로직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컨테이너 형태, 리사이클러 뷰나 뷰 페이저 등의 뷰들의 비지빌리티를 조정하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제 곤으로 트랜지션을 조정 시 뷰의 크기가 축소가 되고 다시 되돌아올 때 이제 현재 이제 뷰 페이저가 세 번째 페이지에 대한 포지션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첫 아이템으로 돌아가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인비지블로 처리해서 크기를 바뀌지 않는 걸 확인했고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포지션은 변경되지 않는 걸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비지빌리티 모드인데요. 이제 이그노얼로 제어하면 개발자가 수동 제어를 통해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해서 이제 비지블 모드를 이제 선택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트랜지션을 터면서 페이드도 같이 걸고 싶을 때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리스너를 통해서는 페이드를 이제 구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리스너를 통해서 이제 모션 씬의 이제 트랜지션에 대한 오프셋을 받아올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뷰의 이제 알파 값이나 이제 그런 값들을 이제 조정해 볼 수 있는데 다른 뷰와 이제 그룹 지어서 애니메이션이 일어난다면은 결국 이런 어디는 XML이고 어디는 코드고 하는 이제 응집성 문제도 발생하고
결국 코드 대 XML이 혼용되고 결국은 좀 모션 레이아웃만으로 처리하기 좀 힘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좀 떨만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혹시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모션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녹화하신 건 스튜디오에 있는 모션 레이아웃 뷰어를 쓴 거. 네,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모션 레이아웃에 예제를 사용했고요. 좀 개념 설명을 위해서 좀 이제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서 한번 조정해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럼 저희 혹시 프로덕션에 나가거나 한 어떤 피처가 있었는지? 네, 이번에 바이브에서 잠금화면 개발해서 모션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마지막 질문인데 네. 그거를 디자이너분과 얘기를 할 때 네. 저런 모션을 어떻게 스펙을 짜고 이런 거 어떻게 같이 커뮤니케이션 힘들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트랜지션이 된다라는 동영상을 먼저 받았어요. 이제 동영상에 맞춰 처음에 이제 구현이 좀 되었고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서 그런지 큰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는데 다른 애니메이션 구현하거나 그럴 때는 좀 많이 여러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고 여러 프로토타입 중에 어떤 거를 이제 선택할지 기획자분과 디자이너분과 같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럼 혹시 진짜 어쩌시고 네네네. 저거의 이중 펑션 같은 거를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거 혹시 말해보니까 아니면 애도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다시 이중 한번 펑션이라고 해서 네. 이제 팝을 웹에서는 CSS로 정리할 수 있는 그거의 가속도라는 걸 맞춰놓은 셋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걸 이거랑 같이 노을도 쓸 수 있는지. 이제 커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키포지션 같은 경우 이용해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해보진 않아서 다른 거는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